안녕하세요. 현대인의 동의보감 건강보감입니다. 여러분들은 치과를 자주 가시나요? 치과를 찾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치주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치주질환이 생기는 원인을 알아볼까요? 잇몸은 치아 뿌리를 감싸 치아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하며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이 치아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치주질환은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와 입안 세균이 결합하여 생긴 플라그를 통해 잇몸과 치아가 멀어지면서 잇몸이 가라앉거나 피가 나는 질환입니다. 치주질환은 만성염증성 질환으로서 해마다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약 1673만 명의 환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감기보다 자주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치주질환은 잇몸병으로서 문제도 있지만 전신 건강 또한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이라고 하며 미국 치과의사협회에서 치주질환이 전신질환의 원인이 되거나 악화시키는 데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치주질환이 어떻게 전신질환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잇몸에 있는 혈관을 통해 몸속으로 침투하게 되며 온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결과 염증으로 인해 다른 전신질환 등이 발병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치주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전신질환으로는 당뇨병, 심혈관계질환, 호흡기질환, 치매, 뇌졸중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치아 건강에만 유의할 것이 아니라 치아 주변의 치주, 즉 잇몸 건강 또한 앞으로 더 주의하여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잇몸 관리, 어떻게 해야 잇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가정에서 간단히 하실 수 있는 소금물 가글입니다. 소금물은 삼투압 작용으로 잇몸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의 활동을 억제시킬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잇몸을 단기적으로 수축시키기 때문에 잇몸 붓기를 가라앉힐 수 있는 소염 효과와 살균 작용을 통한 면역력 강화, 그리고 충치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치아와 잇몸 모두에게 좋은 소금물 가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소금물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소금 중에서도 죽염이 가장 좋다고 하지만 가격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운 소금을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물에 잘 녹는 고운 입자의 소금이면 더 좋겠죠? 물에 녹지 않은 소금은 가글을 하면서 잇몸에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이용하여 소금을 잘 녹이신 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소금물의 농도는 0.9에서 3%가 적당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가정집에서 농도를 측정하는 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물 한 컵에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만 넣으면 됩니다. 만약 자극적이거나 짜다고 느껴진다면 소금의 양을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소금을 과하게 넣을 시 입안의 정상세포를 파괴하여 잇몸 질환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동의보감에 소개된 연진복수법과 고치법입니다. 동의보감 내경편에는 한나라 때 괴경이라는 사람이 연진복수법을 통해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연진복수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연진복수법은 편하게 입을 다물고 혀로 위아래 잇몸을 마사지해주면서 입안에 침을 모으고 모인 침을 삼키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침에는 소화액의 역할뿐만 아니라 라이소자임, 락토페린, 불소 등 면역물질이 있기 때문에 연진복수법을 통해 잇몸에 자리 잡은 세균들을 침을 통해 제거하여 잇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중파 방송에서 이 연진복수법을 다이어트에 한 방법으로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흉년에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사는 방법 중 하나로 소개되어 배고픔을 잊기 위한 방법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진복수법을 계속 수행할 경우 배가 고프지 않고 점차 몸이 가벼워진다고 하네요. 다이어트 하시면서 배가 고프신 분들은 이 방법을 통해 잇몸 건강도 챙기는 게 어떠신가요? 연진복수법 외에도 고치법이라는 방법이 동의보감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고치법이란 윗니와 아랫니를 딱딱 소리가 나도록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주 강하게 부딪히는 행위는 피하셔야겠죠?
고치법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효과는 아주 뛰어나다고 하네요. 고치법을 할 경우 침이 많이 분비되는 효과가 있으며 아래턱에 있는 운동피지를 자극하여 뇌의 혈류가 증가함으로써 뇌가 활성화시켜 기억력, 집중력, 반사신경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아주 당연하게도 올바른 칫솔질, 그리고 치실과 구강청결제 사용입니다. 칫솔과 치실만으로는 구강 내 25% 정도를 세정할 수 있다고 하며 나머지 75%는 구강청결제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치과의사협회에서는 단순히 칫솔, 치실을 이용하는 것보다 구강청결제를 사용할 경우 플라그는 52%, 치은염은 21% 더 감소하였으며 잇몸 면적이 늘어나고 입냄새 또한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한 잇몸 관리를 위해서는 칫솔과 치실, 그리고 구강청결제 이 세 가지 모두를 사용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아 자신의 치아와 잇몸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며 균형 잡힌 식사와 물, 비타민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초기 치주 질환의 경우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 치료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니 만약 치주 질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저마시고 치과 검진을 통해 조기 치료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 치아와 치주 건강을 항상 유념하시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건강한 치아와 잇몸 가꾸기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잇몸이 건강한 삶을 만든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누르셔서 매일 건강을 가꿔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대인의 동의보감 건강보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